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백화점과 레스토랑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주 친숙한 공간이다 보니 뭐가 특별한 게 있겠나 싶지만 사실 이 두 공간의 탄생과 발전은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백화점은 18세기,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생겨나서 발전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레스토랑의 형태가 먼저 나타났고 백화점은 19세기 중반에 탄생했지만 우리 강의는 백화점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봉마르쉐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본 후에 백화점이라는 이 영업의 형태가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계 박람회와 백화점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 박람회와의 관계 때문에 백화점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백화점의 탄생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1852년 파리 좌안 지역에 설립된 봉마르쉐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봉마르쉐는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생데르맹 데프레와 파리 좌안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헤로드 백화점이 1848년에 문을 열었지만 그때는 식료품 가게로 시작한 것이어서 백화점이라는 영업의 형태를 도입한 것은 봉마르쉐가 먼저라고 보통 간주합니다. 봉마르쉐 역시 양품점으로 문을 연 것은 1838년이었습니다. 당시 이것도 새로운 영업의 형태였던 마가쟁 드 누보떼 매장이었지만 백화점의 탄생은 1852년 부시코라는 사람에 의해 인수되어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를 선보인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판매장이라는 뜻의 마가쟁 드 누보떼가 생겨나던 19세기 초반의 프랑스 사회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는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상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상품 구매는 여전히 거주지 주변, 즉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의 가게에서 물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의 폭은 아주 좁았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으니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더 우위에 있었고 또 정가제가 아니었으며 물건을 구경하려고 해도 주인에게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파리에 승합 마차가 출현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면서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승합마차는 원래 17세기에도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랬다가 182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승합마차가 다시 출현하면서 옴니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옴니버스는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스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만든 짧은 영화를 모은 경우를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여러 가수가 부른 노래를 모은 그런 앨범을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합마차 옴니버스는 이제 대중교통의 시대를 엽니다. 사람들이 승합마차를 타고 좀 더 멀리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56년에 파리에는 25개의 승합마차 노선이 운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홍세화 선생님이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처럼 파리 사람들은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흘러가는 방향의 왼쪽을 좌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로 치면 강남입니다. 역대로 파리는 루브르와 개선문이 있는 센강의 북쪽, 즉 우안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좌안에는 소르본 대학이 위치해서 대학생과 예술가 등이 많이 살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만 해도 파리의 좌안은 다리 너머로 불렸습니다. 센강을 건너는 그 다리 너머라는 뜻이지만 중심부에서 멀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봉마르쉐가 설립된 생데르맹 데프레 지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심지에서 먼 곳이었고 그만큼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대중교통인 승합마차의 탄생은 이런 곳까지 쇼핑을 하러 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멀리서 오는 불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영업 형태의 매장이 생겨납니다. 이런 가게를 바로 마가쟁 드 노보떼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게들은 사람들을 더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열장을 넓고 크게 만들고 또 물건을 잘 정리해 놓아서 구경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마가쟁 드 누보떼의 이런 특성은 백화점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영국에 비해서 완전하게 산업화된 사회가 아니었던 프랑스였기 때문에 1848년의 혁명기를 거치면서 파리의 마가쟁 드 누보떼는 대부분 도산하게 됩니다. 이제 백화점 이야기는 1830년경에 노르망디 출신의 시골 청년이었던 부시코가 이 마가쟁 드 누보떼 중의 하나에 취직하면서 시작됩니다. 성실한 종업원이었던 부시코는 모아둔 돈으로 1852년에 오 봉마르쉐라는 마가쟁 드 누보떼를 인수합니다. 이때부터 백화점으로서 봉마르쉐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이제 막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가 파리를 근대화하고 철도를 놓고 상업과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샹젤리제와 오페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파리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부시코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매장을 계속 확장해가면서 당시로선 혁신적인 발상과 경영을 도입합니다. 이제 당시 백화점이 어떤 면에서 혁신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마르쉐가 보여준 새로움 중에서 영업 전략 부분만 먼저 보면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손님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물건을 구경하면서 고를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리라면 물론이고 가격표에다 정가를 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로선 가장 획기적인 것은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상징되는 환불 조치였습니다. 이 문구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 눈치 봐가면서 상품 구경하는 가게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이런 조치에 열광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프랑스 상점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쉽게 잘해주는 것에 매우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환과 환불이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아마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랑스 상점의 점원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도 잘 안 하는 그런 직원들이 환불 요구는 두말 없이 처리해주는 게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나가 보니까
복마르시에부터 시작된 이 자유로운 환불의 관행이 150년 동안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복마르시는 또 정기 세일과 대형 기획전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세일이라는 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백화점 후발주자인 프랭땅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복마르시의 성공을 뒤따라 많은 대형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그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1865년에 문을 연 프랭땅 백화점과 까멜땡 백화점, 그리고 1896년에 시작한 갤러리 라파예트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프랭땅이 1866년 처음 시도한 이벤트가 재고 상품을 싸게 파는 세일이었습니다. 사실 프랭땅 백화점을 차린 줄 잘리조 역시 복마르시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복마르시에서 배운 새로운 영업 전략을 프랭땅 백화점에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물과 의류 판매로 시작했던 복마르시의 만큼 여름 되기 전에 여름 못 팔고 여름 되면 세일해서 재고 처리하는 오늘날 백화점의 전략을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또 바캉스 용품전, 아동복 기획전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기획전을 여는 오늘날 백화점의 영업 형태도 이미 복마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트는 하얀색 이란의 블랑 기획전 포스터인데 복마르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획전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흰 옷, 흰 식탁보, 흰 천, 속옷, 스카프 등 흰색으로 된 직물들을 모두 모아서 판매한 전시회였습니다. 당시에는 하얀색 직물이 귀했다고 합니다. 그 귀한 하얀색 직물로 된 모든 것들을 모아 백화점 안을 완전히 눈의 나라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아무나 가는 곳이라는 이유로 복마르시를 잘 찾지 않던 귀부인들도 이 블랑 기획전을 할 때만큼은 복마르시를 찾아왔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복마르시는 직원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엔 지방에서 파리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근로를 제한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직원들을 위한 공제회, 연금 제도 등을 운영해서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또 부식 후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해서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자본주의 초기 단계였던 19세기의 프랑스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제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을 위한 교양 강좌와 교육의 제공이었습니다. 복마르시는 중상류 부르주아의 고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애썼는데 그것을 위해 직원들도 그에 걸맞는 교양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정서와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의 수준에 맞추어 고급 문화를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악기도 사주고 강사도 초빙해서 음악 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백화점 직원들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시작한 음악 활동은 나중에는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위한 콘서트를 여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1873년 처음 개최된 복마르시의 직원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페라 극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음악회를 백화점에서 본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겐 대단한 일이었고 그들의 신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결국엔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백화점의 문화 공연은 1880년대가 되면 유명 오페라 가수 초청 공연 등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여름에는 야외 음악회까지 열리면서 이제 복마르시는 상점이 아니라 문화의 전당이 되고 당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는 공간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복마르시와 백화점의 가장 혁신적인 면입니다. 물건을 파는 상점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바꾸고 매장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전 프랑스의 상점은 쉽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어렵고 들어갔다가 안 사고 나오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마르시는 상품 매장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볼거리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공간에는 크고 넓은 유리지붕 아래 직선의 쐐기둥과 그것에 대비되는 아름다운 곡선의 3중 계단이 있고 그 주변에 하얀 천 장식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1875년에 새로 세워진 복마르시 백화점 중앙의 크리스탈 홀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찾고 물건의 구입은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우연한 경험이 되는 세계를 복마르시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간 그 자체의 이미지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처음부터 복마르시의 운영에서 가장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소설가 에밀 졸라는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이라는 소설에서 새로 등장한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골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백화점의 야간 조명을 본 주인공 드니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빗물에 가려진 쇼윈도들 너머로 보이는 것은 눈처럼 새하얀 레이스 천들 뿐이었다. 가스 등의 반투명 전구들에서 비치는 빛이 백색의 순결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기성복들은 예배당과 같은 배경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드니즈는 자꾸만 이끌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튀어오르며 몸을 적시는 빗방울에도 아랑곳 없이 문간까지 더 바짝 나아갔다. 밤의 그 시각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은 화덕처럼 뜨거운 불빛으로 그녀를 강력하게 끌어당겼다. 어둠과 정적에 파묻힌 채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광막한 도시.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파리라는 도시에서 마치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는 백화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빛이자 삶인 것처럼 느껴진다. 드니즈는 그곳에서의 자신의 삶을 그려보았다. 동생들을 키우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아직 그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막연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를 전율하게 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화려하고 신기한 공간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말고를 떠나 방문하고 구경하고 싶은 선망의 공간이고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거기서 일하고 싶은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분 전환을 위해 그냥 놀기 삼아 백화점이나 그와 비슷한 각종 쇼핑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점점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식음료 매장이기도 하고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최신 유행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곳이 오늘날의 백화점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19세기 말에 파리에서 만들어진 봉마르쉐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봉마르쉐가 새로 도입한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는 많습니다. 봉마르쉐는 독서실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잡지와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음료도 제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설은 쇼핑을 따라온 남성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쇼핑하러 가서 남자들이 더 빨리 지치고 지루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마르쉐는 남성이나 아이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쇼핑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에밀 졸라의 소설을 보면 백화점의 이 휴식 공간이 연인들 간의 만남이나 미래의 장소로 사용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라는 원래의 용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이 바로 봉마르쉐라는 새로운 공간의 매력이었습니다. 또 당시 봉마르쉐는 화장실에도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파리 여행 가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는 화장실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데요. 봉마르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었는데요. 이런 거는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19세기 중반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세계 박람회와 백화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9세기의 세계 박람회가 근대 문명의 모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보여주는 미래 사회의 창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세계 박람회가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매장의 모델이 됩니다. 사실상 백화점은 세계 박람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세 장의 이미지 중에 두 개는 세계 박람회이고 하나는 봉마르쉐 백화점입니다. 모두 유리 지붕의 철골 구조로 된 건물입니다. 이런 형태가 당시 최첨단의 건물이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세계 박람회의 건물도 그런 구조였고 백화점도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최첨단 건물의 내부를 넓게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 세계 박람회였고 백화점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는 1887년 확장공사가 완성된 봉마르쉐의 모습입니다. 뒤로 건립 단계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당시 봉마르쉐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설로 열리는 세계 박람회를 꿈꾸었을 만한 규모입니다. 부시코가 봉마르쉐를 인수한 1852년부터 확장공사가 끝나는 1887년까지 프랑스는 두 번의 세계 박람회를 치르고 한 번의 새로운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봉마르쉐가 불란과 같은 기획전으로 유명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기획전을 봉마르쉐는 엑스포지시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 봉마르쉐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세계 박람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프랑스어로 엑스포지시옹 유니버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봉마르쉐는 굳이 자신들의 기획전을 엑스포지시옹이라고 부름으로써 당시의 대형 첨단 이벤트였던 세계 박람회의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문의학자 발터 베냐민은 박람회를 상품을 숭배하는 순례의 장소라고 부르면서 도시는 상품이 제왕이 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이 설명은 박람회나 백화점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처음 등장한 백화점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물건을 자유롭게 구경하고 환불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점은 물건을 사는 공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의 화려한 실내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며 공연도 구경하면서 한 건물 안에 모아놓은 다양한 물건들을 자유롭게 구경했습니다. 백화점이 보여준 상품 전시와 공간 활용 방식은 19세기 최대의 이벤트였던 세계 박람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박람회가 거듭될수록 상품의 전시와 함께 오락, 여가의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백화점이 점점 더 오락, 여가의 기능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